Ajay Sajay. 뜨는 별, 지는 별, 7번째.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송강이 적은 인원으로 노지심을 구하기 위해 화주에 도착한 때와 숙태위가 화산에 향을 올리기 위해 화주에 도착한 때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오용은 화영으로 하여금 숙태위를 납치하도록 한 뒤 숙태위의 예복을 입혀 가짜 어사를 만든다. 그리고 가짜 어사의 입을 빌어 화주 태수의 죄를 추궁하니 태수는 겁을 먹고 화공의 딸을 돌려보내고 사진과 노지심은 어사에게 내어준다. 물론 어사가 가짜이니 태수는 두 사람을 양산박에 넘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진과 노지심을 구해냈던 것이다. 송강 형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술 한잔 받으십시오. 고맙소. 술은 받겠는데 목숨을 구해 주었느니 생명의 은인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중에 남한테 목숨 빚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서로 구해주고 구함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어르신 말씀입니다. 어르신 말씀이긴 한데 이번엔 아주 신선했어요. 주먹 다짐 한 번 없이 끝난 건 아마 처음일걸요? 에이, 그건 노영이 몰라서 하는 소리요. 우리가 최태사 복물집을 뺐을 때는, 아이고, 내 말 잘못했네. 괜찮습니다, 조계 형님. 저는 다 잊었습니다. 지금도 대출은 싫어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복물집은 간 데 없고 대추자루만 남아있을 때의 허망함이라니.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 된 거였습니다. 복물집이 뭡니까? 뇌물 보따리 아닙니까? 그걸 무사히 동경까지 운반했다면 자랑이 아니라 욕이 됐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지난 일은 흘려보내고 평화롭게 살아봅시다. 1년만이라도, 아니 한 달만이라도. 그러나 세상 일이 사람 뜻대로 된다던가 양산박에 느닷없이 전운이 몰려오고 있었다. 형님, 잠깐만 들어와 보십시오.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안녕하십니까? 못 보던 사람인데. 주기가 올려보냈습니다. 왜? 저도 궁금합니다. 아,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단경주입니다. 제 머리카락이 금빛이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목연 단경주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북방에 가서 말을 구해다 파는 말장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주 귀한 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말입니다. 온몸에 잡털 하나 없는 순백색이다. 말의 생김새는 그만하면 됐고, 어떻게 양산박에 오시게 됐소? 그 말 때문입니다. 제가 전부터 듣기로 양산박에 영웅이 많다기에 그 말을 선물로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산박을 향해 오던 중에 난주 등듯이라는 곳에서 이 못된 오형제를 만나 말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짜고짜 말을 빼앗더란 말이요? 아닙니다. 이 처음에 얼마에 팔겠느냐 흥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파는 게 아니다. 양산박에 들을 물건이다. 그랬더니 놈들이 갑자기 사납게 달려들어 저를 때리고 말을 뺏었습니다. 양산박에 가는 거라면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우님은
정두씨를 아시오?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양산박을 적대시하지? 우린 알지도 못하는데. 대종을 보내 내막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며칠 후 대종이 난주에서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이러하다. 증두시는 인가가 300여 호가량인데 그 중에 증가부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 주인 증장관이 사실상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5 아들이 있다는데 지난번에 단경주의 말을 빼앗은 것도 바로 그놈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문공과 초정이라는 무술교사가 있어 5 아들을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그럼 별거 없지 않소? 그렇죠.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양산박의 족수는 증두씨밖에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라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걸 어쩌겠소. 무시해버립시다.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일 고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 끝에는 조개를 죽여라, 송강을 잡아라 하는 가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라! 저런 망할 것들이 있나? 얼굴 한번 마주친 적이 없는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아이들을 시켜 저주를 한단 말인가? 내가 증가놈들을 만나 따져야겠소.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아예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뭐가 무서워서? 형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납니다. 내가 나갑니다. 이 형님이 기어이 싸움을 벌일 모양이요. 오 선생,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요? 대신 나가시려고요? 조천왕 형님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 선생까지 그러시오. 물론 나는 농으로 한 소리지만 조천왕은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크고 작은 싸움에서 조천왕이 앞장선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아마 강주까지 갔던 게 유일할걸요? 그땐 송강형을 구하러 갔었지. 내가 공을 독차지해 왔다는 겁니까? 조천왕이 여러 차례 양보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른 체 하세요. 대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쉽게 끝날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송강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계는 출전 준비를 서둘렀다. 함께 출전할 두령들의 명단도 발표했는데 임충과 유당, 백승, 송만, 연순, 두천 그리고 원서의 삼형제 등 양산박의 고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하나 이채로운 것은 그 중에 호연작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장군의 쌍편이 천하무적이라던데 내게도 안목을 넓힐 기회를 주시오. 부끄럽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천하무적이 2번씩이나 지고 포로가 됐겠습니까? 그건 개교에 진 거지 무술에서 진 게 아니잖소.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형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오영 군사는 같이 안 가십니까? 당연히 가실 줄 알았는데. 혹시 사이가 나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요. 다만 싸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나는 호쾌하게 무의의 겨루기를 좋아하고 오 선생은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기는 길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증두씨는 개교가 필요한 상대는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으라고 했어. 드디어 조계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는 날이다. 형님,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아우님은 아직도 불안하신가? 형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니야. 난 늘 마음이 편했어. 아우님이 이길 거라고 믿었으니까. 저도 형님처럼 대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우님이 걱정이야. 산채를 제대로 지키려나 싶었어. 자, 형제들,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개가 막 배에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난데없이 일진 광풍이 몰아치더니 장군기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이었다.